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BJ 승량이라고 생방송 중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그 개인 방송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와 연관된 동물보호법의 처벌의 수위가 좀 강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한번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반려견 토순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아닌 강아지인데 길을 이제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유기견인 줄 알고 본인 주장은 유기견인 줄 알고 데려다가 키우려고 했는데 짖고 저항하니까 내가 살해를 했다. 라는 변명을 한 그런 파렴치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자체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했었을 때 대부분은 거의 95% 이상이 벌금형일 거예요. 그렇죠. 95% 이상. 이것도 약식 기소를 많이 하죠. 정말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되면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8년간 없었는데 네, 없었죠. 최근에 3건이 연달아 맞아요. 이 동물보호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뭐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니까 동물들의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제정이 됐는데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28년 동안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려 인구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는데 거의 1000만 가구 육박하지 않겠냐. 그렇죠. 주변만 봐도 한 서너 집 중에 한 집은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근데 지금 토순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정당한 바람직한 시대의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넘어선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특히 형사처벌을 하는 법령에서 뭐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 3년 안에서는 사실 법관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발휘가 되고 그 재량이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사실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는 형량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 뭐 양형 기준에 의해서였는지 또는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인식 자체에서 동물의 생명 자체는 인간의 생명보다 좀 경시도 된다는 그런 그렇죠. 아직 깔려 있었던 건지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이제 법을 판결을 내리는 양형 기준, 방금 말씀하신 양형 기준이 그 동물을 잃었을 때 그 고통과 그 반려동물 자체가 가진 그 인격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인이 아니니까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 판결이 그만큼 부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벌금형인데 대부분 이제 검찰도 약식 기소를 하고 당사자도 본인이 잘못한 놈은 그걸 아니까 이 일을 안 하면 그렇게 확정이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되게 이례적인 게 이것도 원래 검찰이 약식 기소했어요. 500만 원. 했었죠. 근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거 벌금으로 끝낼 수 없는 거다. 정치 재판해.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소환하고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법원에서 이거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식 재판을 통해서 공판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처벌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직권을 판단을 해서 회부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순이를 살해한 이 사람이랑 작년에 고양이 자두라든가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람들이 다 죄명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재물손괴라고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 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게 뭐 크게 무리가 되거나 그런 법률 구성은 아니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재물손괴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근데 재물손괴만으로 실형 나오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그죠? 값비싼 물건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없고, 사실 이 실형이 나온 건 재물손괴보다 동물보호법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크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저희가 같은 또 법조인으로서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환영하고 존중해야 될 판결이 아닌가 싶고, 이런 말씀도 드린 취지가 동물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적으로 이런 이제 잔혹한 범죄를 하는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신고를 못하니까.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뭐 길고양이 살해하는 놈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경종을 알리게 된 게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해도 이제는 법원이 이 판결의 트렌드에 따라서 최근 이렇게 3건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형 기준이 실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초가 되지 않았나. 동물 괴롭히는 새끼들 잘 새겨 듣고 법이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는, 그것도 법의 역할이거든요. 그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리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저희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경각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념비적인 판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형사처벌의 목적 자체는 예방과 교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인데 말 못하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또 동물을 살해했었을 때 내가 실형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사이코패스 같은 그렇죠. 놈들이라도 일단 내 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할 그 가능성이 그럼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뭐 상해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당연히 죄값을 받기 때문에 그게 예방이 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김변 얘기대로 예방과 교화는 형법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처벌도 조금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인간에 대한 상해죄 같은 경우도 실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그건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동물의 생명권 자체가 뭐 어쨌거나 우리 법이 가장 최상위로 따지면 인격권이고 그렇죠. 그 인간의 생명권이 생명권이고, 제일 위지만 동물의 어떤 그 생명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는 그만큼의 가치를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인정받고 좀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파렴치한 놈들 때문에 정말 가족이죠. 가족인 토순이 그리고 또 뭐 아까 다른 우리 반려묘, 자두 그리고 이렇게 또 주변에 이 악인들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잃으신 분들한테 정말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함께 가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모든 가족이 다 강영국님이 계신 것 같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잔혹하게 살해된 반려 이제 자기 자식들 같은 친구들 떠나 보내신 이제 뭐 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생명권 자체에 대해서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역사에 남을 거고, 역사에 남을 거고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힘내셔서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전해드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